시트 안에 텍스트 상자의 개수가 많은 경우 이 텍스트 상자의 속성을 모두 똑같게 변경하거나 또는 이 텍스트 상자의 텍스트를 일괄 변경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 강좌에서는 매크로를 사용해서 이 많은 텍스트 상자의 속성을 변경하고 또 이 텍스트 상자의 텍스트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러 개의 텍스트 상자의 속성을 동시에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트에 있는 모든 텍스트 상자의 이 면색은 연한 빨강으로, 이 테두리 선색은 진한 빨강, 두께는 2와 4분의 1 포인트로, 이 텍스트 상자의 이 텍스트의 글꼴명은 굴림으로, 글꼴의 색상은 진한 빨강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작업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클릭.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또 다른 텍스트 상자를 클릭합니다. Shift 키 누르고 클릭.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모든 텍스트 상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세이프 형식 탭 클릭. 리본 메뉴의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도형 채우기 클릭. 이곳에서는 텍스트 상자의 면색을 설정합니다. 연한 빨강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다시 리본 메뉴에서 도형 윤곽선 클릭. 선의 윤곽선, 테두리 선은 진한 빨강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빨강 클릭. 다시 리본 메뉴에서 도형 윤곽선 클릭. 선의 두께는 2와 4분의 1 포인트로 설정하겠습니다. 클릭. 다시 상단의 홈 탭 클릭. 리본 메뉴의 글꼴 그룹에서 이 글꼴은 굴림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곳 꼭세 버튼을 클릭하고 굴림을 선택해도 좋고 직접 이곳에 굴림을 입력해도 됩니다. 굴림 엔터. 글꼴의 색상은 꼭세 버튼을 클릭하고 빨강. 그러면 다음과 같이 모든 텍스트 상자의 속성이 똑같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 텍스트 상자들의 선택을 취소하려면 선택 영역 밖을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 그러면 선택이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매크로를 사용해서 이 시트에 있는 모든 텍스트 상자의 면색은 연한 파랑으로, 이 테두리 선색은 진한 파랑, 두께는 2포인트로, 이 텍스트 상자의 텍스트는 맑은 고딕으로, 이 텍스트의 글꼴의 색상은 진한 파랑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키보드 Alt키와 F11키를 동시에 눌러서 VBA 편집창을 엽니다. Alt F11 창 닫겠습니다. 닫기 클릭. 또는 이 시트 탭에서 한 시트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코드 보기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VBA 편집창이 열립니다. 상단에 삽입 탭 클릭. 모듈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모듈 1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모듈 1의 편집창에 다음과 같이 매크로를 작성합니다. 이 매크로는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서 복사해서 이 모듈 1 편집창에 붙여놓으면 됩니다. 매크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매크로명은 setTextBox 스타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매크로명은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변수 OWS에는 속성 시트의 객체를 저장할 겁니다. 이 속성 시트 객체를 저장할 겁니다. 이렇게 한 후에 for next 문을 사용해서 이 속성 시트에 있는 모든 shapes, 이 도형 객체들 중에서 하나씩 불러와서 변수 OSHP에 저장을 하고, 만약에 그 도형 객체의 타입이 텍스트 박스, 텍스트 상자이면 with and with 문을 사용해서 이곳에서는 텍스트 상자의 면의 속성을 설정하고, 이곳에서는 텍스트 상자의 외곽선, 테두리선의 속성을 설정하고, 이곳에서는 텍스트 상자의 텍스트의 글꼴 속성을 설정할 겁니다. 만약에 텍스트 상자의 배경색을 변경하고 싶으면 이곳에 RGB 값을 변경하면 됩니다.
만약에 텍스트 상자의 테두리 선의 색상을 변경하고 싶으면 이곳의 RGB 값을 변경하고 선의 두께를 변경하고 싶으면 이곳의 숫자를 변경하면 됩니다. 또 텍스트 상자의 텍스트의 글꼴에 글꼴명을 변경하고 싶으면 이곳을 변경하면 되고 글꼴의 색상을 변경하고 싶으면 이곳에 RGB 값을 변경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매크로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 매크로를 실행하려면 이 매크로가 작성되어 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 곳을 클릭하고 상단에 이 삼각형 표시 버튼 매크로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 그러면 이 매크로에서 설정한 속성으로 다음과 같이 이 모든 텍스트 상자의 속성이 똑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C2T 시트에서 B열에 있는 이 셀의 값들을 C열에 있는 텍스트 상자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B셀에 입력되어 있는 이 커피를 이 C셀의 텍스트 상자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 상자의 테두리를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클릭. 다음에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고 등호 이곳에 이 B2셀의 셀 주소를 입력합니다. B2셀을 클릭해서 셀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B2셀 클릭 엔터. 그러면 B2셀의 값을 C2셀에 있는 텍스트 상자에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러면 B2셀의 값을 음료로 한번 변경을 해볼까요? B2셀을 클릭하고 음료 엔터. 그러면 B2셀의 값이 변경되면 C셀에 있는 텍스트 상자의 텍스트도 변경이 됩니다. 다시 컨트롤 키와 Z 키를 동시에 눌러 이전 작업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컨트롤 Z. 이제는 매크로를 사용해서 B열에 입력되어 있는 이 셀들의 값을 C열에 입력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키와 F11 키를 동시에 눌러 VBA 편집창을 열겠습니다. Alt F11. 다시 이 모듈 1 편집창에 다음과 같이 매크로를 작성합니다. 이 매크로 역시 아래 설명란에서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됩니다. 이 매크로명은 셀2 텍스트 박스라고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변수 OWS에는 C2T 시트의 객체를 저장하겠습니다. 즉, 이 시트 객체를 저장하겠습니다. 변수 nLastRow에는 B열에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에 행 번호를 저장하겠습니다. 즉, 이 B열에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이 마지막 셀에 이 행 번호 15를 저장할 겁니다. 이와 같이 한 후 for next 문을 사용해서 일행에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까지, 즉 일행에서 15행까지 다음과 같은 작업을 반복할 건데요. 변수 C셀에는 i, 이 셀의 값을 저장할 겁니다. 즉 이 B열에 있는 이 셀들의 값을 하나씩 저장할 겁니다. 만약에 이 셀의 값이 비어있지 않다면, 즉 무엇인가가 입력되어 있다면 B2셀과 같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이 시트의 모든 쉐입, 모든 도형들 중에서 하나씩 가져와서 변수 OSHP에 저장을 하고 그 도형의 타입이 텍스트 박스이면, 즉 텍스트 상자이고 그 도형의 왼쪽 상단의 꼭지점의 좌표가 행 주소는 i고 열 주소가 3이면 그러면 그 텍스트 상자의 텍스트는 C셀의 값을 나타낼 겁니다. 그러면 이 매크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 매크로가 작성되어 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 곳을 클릭하고 상단에 매크로 실행 버튼 클릭. 이 창은 잠시 최소화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이 B열에 입력되어 있는 이 값을 이 텍스트 상자에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사항은 이 텍스트 상자의 이 왼쪽 상단의 꼭지점의 위치입니다. 이 텍스트 상자의 왼쪽 상단의 꼭지점이 반드시 이 셀의 값이 입력되어 있는 행과 같은 행에 위치하여야 하고 또 C열, 3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T2C 시트에서 이 C열에 있는 이 텍스트 상자의 텍스트를 같은 행에 B열에 있는 이 셀에 입력하는 매크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키와 F11키를 동시에 눌러 VBA 편집창을 열겠습니다. Alt F11. 방금 전과 같이 모듈 1 편집창에 다음과 같이 매크로를 작성하겠습니다. 매크로명은 텍스트박스2 셀이라고 하겠습니다. 변수 OWS에는 T2C 시트 객체를 저장하겠습니다. 다음에 per each next 문을 사용해서 이 시트 안에 있는 모든 도형 중에서 하나씩 도형을 가져와서 그 도형 객체를 변수 OSHP에 저장을 할 겁니다. 이와 같이 저장을 한 후에 이 도형에 텍스트가 입력되어 있으면 그 도형의 왼쪽 상단의 꼭지점에 열 번호가 3이면 즉 C열에 위치하면 변수 endNow에는 도형의 왼쪽 상단의 꼭지점에 행 번호를 저장하고 또 변수 C 텍스트에는 그 텍스트 상자에 텍스트를 저장할 겁니다. 이렇게 한 후에 endNow, 이 셀에는 변수 C 텍스트의 값을 입력해 줄 겁니다. 그럼 매크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매크로가 작성되어 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 곳을 클릭하고 상단에 매크로 실행 버튼 클릭, 편집창 최소화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이 C열에 있는 이 텍스트 상자에 이 텍스트를 같은 행에 B열에 있는 셀에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중요한 사항은 이 텍스트 상자의 좌측 상단의 꼭지점이 이 텍스트를 나타내려고 하는 행과 같은 행에 있어야 하고 또 이 꼭지점이 반드시 C열, 3열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파일을 한번 저장해 볼까요? 이 파일에는 매크로가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 형식을 엑셀 SM 형식으로 저장을 해야 합니다. 이 VBA 편집창은 닫겠습니다. 닫기 클릭. 상단에 파일 탭 클릭.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 저는 지금 바탕 화면에 픽이라는 폴더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픽이라는 폴더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것은 파일 형식입니다. 우측에 이 꼭셀을 클릭하고 두 번째 엑셀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 엑셀 SM 형식을 선택합니다. 클릭. 이곳의 파일 이름은 text3.xlsm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이상으로 이번 강좌에서는 매크로를 사용해서 텍스트 상자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강좌에서는 이 목표값 찾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